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속 좁고 못되게 구는 건지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결혼한 지 3년 조금 넘었고 5개월 된 아기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도 싫고 아이를 자주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게 태어났고 그로 인해 어릴 때 한 번, 성인 돼서 한 번, 총 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2번째 수술 후 건강이 거의 완전에 가깝게 완치되긴 했지만 그래도 약을 복용하며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했으나 어머님께서 그런 애도 낳기 힘든 여자를 왜 만나냐? 당장 헤어져라. 애 잘 낳는 건강한 여자들 많다. 라며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는 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길 바라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해를 하면서도 제 기분도 언짢아지는 것 또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의 끈질긴 구애와 설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네, 역시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죠. 한 가지 예시로 형님네가 있습니다. 형님네는 저희보다 3년 정도 먼저 결혼하셨는데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게다가 아이를 갖기 위해 벌써 수년째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태인데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모여 맛있는 것을 먹을 때면 시어머니는 항상 맛있는 거, 음식에 맛있는 부위, 영양가 있는 부위는 형님을 드리고 저는 맛있고 영양 부위를 잘라낸 나머지 부위를 주시거나 그마저도 먹던지 말던지 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를 못마땅해 하시니까 저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너무 티나게 그러시니까 제가 어머님께 왜 그러냐 여쭈었더니 네 형님은 언제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니 좋은 거 많이 먹여야 하지 않겠냐? 넌 어차피 애 낳는 건 못하니 네가 양보 좀 하는 거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한 가지 예시일 뿐이고 이 밖에도 제가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늘 차별하고 은근히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러다 저 결혼 3년쯤 돼갈 때 제게 지금의 우리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사실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몸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기라 걱정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임신 기간이 건강한 임산부보다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아무튼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고 잘 출산하여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를 5개월째 키워내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갑자기 싹 바뀐 시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아기 못 낳는 저는 좋은 음식 먹을 필요도 없다던 분이 아기 생기고 나니 저한테 말투부터 딴 사람 마냥 사근사근해지고 비싼 과일에 용돈에 시댁과 저희 집에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자주 오시겠다 하시고 오실 때마다 갈비, 고등어 조림 등을 해오십니다. 갑자기 저를 떠받들어 주시며 인정해주는 느낌 같은 거요. 근데 전 이게 참으로 싫습니다. 아기를 낳아야만 사람 취급해 주는 건가요? 사람이 참 못돼 보이고 지금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이 다 가식 같고 제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을 알고 있는 남편에게 제 감정을 이야기하며 말했어요. 되도록이면 시댁 식구들에게 우리 애 안 보여드리고 싶다고 그냥 명절 때만 보시게끔 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남편은 그래도 아이는 자주 보여드려야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손주를 원하셨는지 너도 알지 않아? 네 자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한텐 자신의 아들이 낳은 자식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전 너무 내키지 않고 싫습니다. 제가 너무 과민하게 구는 것일까요? 의견 구해봅니다. 후기. 생각보다 제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대화에서 분노가 더욱 커지고 결국에는 남편이 주장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는 아이는 가끔씩만 보여드릴 거고
저는 안 가겠다고요. 재촉하지 말아달라 했네요. 점점 제가 날선 태도를 보이니 남편도 이제서야 좀 미안해하는 게 참 씁쓸하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 자세로 나오시는 중이세요. 엊그제도 전복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차마 전화드리기 싫어서 안 드렸어요. 언젠가는 제 마음이 스스로 풀리는 그런 날이 오겠죠. 제 마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매우 정상적인 며느리이십니다. 그 차별과 무시를 받으며 3년 동안 얼굴 보고 식사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고 미운 마음이 매우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 마음이 어떤 계기로 풀리지 않는 한 내 마음에 대한 안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스로 못된 며느리가 아닐까 생각하며 괴롭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이곳에 시어머니 분들도 많으실 줄 아는데 그 중에서 손주 봐주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다름 아니라 제가 시어머니의 육아 스타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거든요. 부디 제 이야기를 듣고 현명한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29개월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시댁에서 봐주십니다.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집에 계시고 아버님도 옆에서 많이 봐주십니다. 올 초에 어린이집에 보내려 했는데 3월 말쯤에 둘째 출산으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어린이집 자리도 없어서 내년에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둘째는 친정에, 첫 아이는 시댁에 글이 있습니다. 그동안 육아 문제로 트러블이 많았지만 돌 지나고부터는 저도 좀 포기 상태가 되고 그저 좋게 생각하기로 맘먹었어요. 두 분이서 애 봐주시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첫 아이 낳고 처음에 친정에 맡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둘 다 집에서 노는데 뭐가 문제냐? 당연히 우리 손주 내가 키워줘야지. 걱정하지 말고 일해라 하시며 두 분이 봐주신다고 해서 맡기게 됐고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중간중간 문제도 많았어요. 시어머님 건강 문제, 육아 가치관 차이로 인한 트러블 등으로 다시 친정에 맡기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놓아주지 않으셔서 다시 맡기게 됐네요. 그런데 여러 육아 방식의 차이 중 최근 들어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이에게 주는 음식입니다. 그동안 아이한테 사탕, 과자 등을 너무 먹여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른들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건 웬만해서는 다 해주려 하십니다. 과자 같은 것도 큰 봉지로 3봉지씩 집에 사놓고 먹이고 과자도 불량식품이 대부분입니다. 과일 젤리, 동전 크기의 동그란 빵에 설탕 버무려 놓은 것 등 몸에 해로운 간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걸 거의 쟁여놓고 먹이시는데 엄마인 저로서는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 참 견디기 힘들어요. 시댁에 오래 있으면 속상한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아예 그런 부분 보기 싫어 잠깐 있다 가곤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애 데리러 갔다 일요일 저녁에 데려다 줬는데 가면 30분 정도 있다 바로 왔거든요. 주말에 애 데리고 오면 밥이랑 과일도 다 잘 먹고 했는데 그런데 요즘 한 달 정도 계속 밥을 아예 안 먹으려고 합니다. 편식이 심해진 거는 몇 달 되고요. 이번 주말에도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너무 밥을 안 먹어서 토요일 저녁에 돼지갈비 잘라 먹이니까 겨우 먹었어요. 집에는 과자랑 음료수는 일절 안 사고 과일이랑 우유, 요구르트, 빵만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아이가 냉장고에 가서 수시로 문을 열어보는데 다행히 우유랑 빵은 좀 먹었어요. 주말 동안 우유 작은 거 4통이랑 빵만 먹었거든요. 어제 아침에도 밥 줄까? 그러니 쳐다도 보지 않고 밥 안 먹어 그러더니 빵 줄까? 하니 빵은 조금 먹더군요. 그러니 속이 정말 상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시댁에 애를 데려다 줬는데 과실 음료수 2팩, 한 팩에 2,000원 하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봐라. 애가 밥을 너무 안 먹는데 이건 잘 먹는다. 이거는 하루에 2개씩 먹어. 2,000원씩이나 하는데 애도 비싼 거 하나 보다. 비싸도 이거라도 먹으니까 내가 사 먹이는 거야. 주말 동안 먹으라고 냉장고도 가득 채워놨다. 그리고 요플레랑 아이스크림도 하나름 사놨다 하시네요. 저번에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더니 종이팩에 든 1리터
1리터짜리 쿨피스를 들고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빨대 긴 것까지 꽂아놓고 냉장고 음료수 칸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거 먹으면 밥 안 먹는다. 저거만 먹어도 얼마나 배가 부를까. 그러시면서 아이가 먹는 걸 웃으며 보고 계셨어요. 그때는 아침 점심을 잘 먹어 그냥 얘기 안 하고 말았었는데 암튼 전에 이런 일도 있고 해서 좀 분명하게 말해야겠다 싶어서 마음을 먹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당분도 많고 첨가물도 많아요. 아이들한테 해로운 성분이고 좋은 거 아니니까 많이 먹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죠. 그래 엄마, 이런 거 먹이지 마요. 좋지도 않구만. 이렇게 자꾸 눈에 띄게 놔두면 그것만 먹으려고 해. 애 성장에 안 좋아요. 했더니 시어머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돈 들여서 좋아하는 거 사 먹였더만 지금 뭐라 카노?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어쩌다가 먹이는 건 괜찮은데 매일 습관적으로 먹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애가 아무것도 안 먹는데 이런 거라도 먹여야지. 배꼴이라도 늘려야지. 뭐든지 먹는 거야. 안 먹는 거를 내가 뭐 억지로 어떻게 먹이냐? 애가 밥을 안 먹는다고 다른 거 먹이면 안 돼요. 계속 간식거리나 이런 것만 먹으면 밥을 더 안 먹어요. 애한테 뭐라도 먹여서 키워야지. 사이사이 많이 먹여야 된다. 안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안 주면 애가 먹는 취미를 더 잃어버리는 거야. 어머니, 우리 어릴 때는 밥만 먹어도 잘 컸어요.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우리 살 때는 이런 게 있었나? 우리도 애 키울 때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건 안 사 먹였지. 지금은 먹을 것도 많고 음료수만 먹어도 배부르고 좋지. 과자도 얼마나 잘 나오니?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어머니께서 애 아빠한테 몇 달 있으면 데리고 갈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냐? 애 데리고 가라 하시며 성을 내셨다더군요. 남편도 좀 화가 나서 오래 맡기면 안 되겠다며 너무 애를 예뻐하시니까 다 해주려 해서 문제다고 그러며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고 나서 신경이 좀 쓰였는지 남편이 시댁에 전화했더군요. 아버님이 잠깐 나갔다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께서 울고 계셨다더군요. 그러면서 서운하다고 좋게 얘기하면 될 건데 우리가 이런 거 먹여서 밥도 안 먹는다고 했다며 애 봐준 공은 없다고 속상하다 하셨다네요. 그리고 남편이 너 엄마한테 우리 어릴 때는 밥만 먹어도 잘 컸다고 했어? 그러더군요. 제가 그 얘기는 했는데 기분 나쁘게 얘기한 것 같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옆에서 같이 들었잖아. 그랬고요. 아무튼 제가 한 얘기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아침 출근하고 나서 일도 안 되고 속이 너무 상하네요. 아이 피부도 썩 좋지도 않아서 걱정도 되고 어머니도 신경 쓰이고. 그런데 아침에 남편이 어제 나올 때 제가 인사도 안 하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전 분명히 쉬세요 어머니 하고 나왔는데 남편도 안 했다고 하고 어머니도 인사 안 했다고 했다네요. 출근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분명히 한 걸로 생각하는데 자꾸 저에게 탓을 하고 싶은 건지 몰아가네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보고 전화 한번 하라는데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전화 한번 하면 좋겠다네요. 남편한테 어제 우리가 심하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나오면서 인사도 안 하고 나와서 그런가 보다며 하는데 저도 마음은 불편한데 왠지 전화기에 손이 가진 않네요. 추가. 사실 요전에는 아이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끊었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고치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몇 주 전부터 밥을 잘 안 먹더니 아이스크림만 찾고 이틀 동안 밥 한 끼 겨우 먹는 모습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죠. 전에는 시댁서 사탕을 너무 많이 먹여서 깨어나서 사탕 찾고 잘 때 사탕 찾고 좀 심했거든요. 그땐 어머니께서도 감당이 안 됐는지 저보고 고쳐보라셨네요. 그때 겨우 출산휴가 쓰면서 사탕을 뗐는데 대소변 가리는 것보다 더 힘들었네요. 그런데 이제는 과자, 아이스크림을 달고 사니 밥이라도 잘 먹으면서 그러면 견디겠는데 밥은 입에도 안 대려고 하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좋은 건 안 먹여도 과자, 아이스크림, 불량식품 등 조금만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집에서만이라도 그런 건 쟁여놓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정말 집에 가면 구석구석 과자가 숨어 있어요.
어제 그런 일 있고 나니 그냥 집에 데려오기 전까지 참았어야 되나 싶고 그냥 조만간 제가 데리고 와서 제가 고쳐봐야죠. 부모님께 욕심이 너무 컸나 봅니다. 부모님께 맡긴 이상 가타부타 하지 말라 하셨는데 시부모님이다 보니 사실 이런 이야기 거의 잘 못합니다. 전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데리고 오려 했는데 이제는 시어른들께서 놔주시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홧김에 데리고 가라고 하셨지만 막상 데리고 간다 하면 한 달 내내 우실 뿐이에요. 솔직히 친정엄마는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친정엄마한테 맡기면 저도 속 편하고 부모님도 몸 편하고 좋을 텐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을 거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렸어요. 어머님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을 말하다 보니 서운하게 만든 것 같다고 노여움 푸시라고요. 일단은 알겠다고 끊으셨는데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아, 어렵네요 정말. 차라리 빨리 아이들 다 제가 데려와서 키우고 여기저기 눈치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기. 이런 일 있고 일주일 지나서 저희 아이가 이 아프다고 엉엉 울었어요. 보니까 이가 많이 썩은 것 같더라고요. 퉁퉁 부었고 제가 일한다고 갈 형편이 안 돼서 어머님 아버님이 치과에 아이를 데려가셨죠. 근데 이가 6개나 썩었고 유치지만 신경치료하기 직전이라 크라운을 씌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면마 지하기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심한 아이는 처음 본다면서 사탕이나 그런 거 많이 먹었냐고 치과에서 말을 하니 시부모님이 그제서야 깜짝 놀라신 거죠. 사실 하루에 양치하는 횟수도 많지 않았을 거고 이가 많이 썩었을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돈도 돈이지만 아이가 그 치료들을 견딜 생각을 하니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쯤 되니 저보고 어쩌냐고 단 거 이제는 안 먹어야겠다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말이 안 통할 정도이더니 어마어마하게 치과 치료를 해야 하니 그때부터는 사탕이나 주스 이런 것도 일절 안 주시게 되었고요. 아이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간식 달라면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는 배고프니까 밥 먹는 횟수도 늘었어요. 시어머니도 달라진 아이의 모습 보고 느끼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뭐하나요? 아이 이도 이미 상했고 피해는 저희 아이만 보았네요. 더 관리해주지 못한 제가 엄마로서 미안할 따름이죠. 그리고 저 퇴사하기로 했어요. 먹고 살기 급급해서 아이들 맡겨놓고 일하느라 저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는데 일단은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기로 했네요. 시어머니한테는 자주 놀러 가겠다 말씀드리고 허한 마음 좀 달래드렸어요. 어머님도 이래저래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아무튼 당분간 치과 치료 때문에 골치 좀 아플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먹는 거 잘 관리해서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옛말에 애 봐주는 공은 없다 하더구만. 어차피 믿고 맡길 거면 부모님 하시는 대로 가타부타 토 달지 말고 믿고 맡기세요. 젊은 부부와 노부부의 육아 방식이 당연 차이 납니다. 그래도 돌봐주는 날까지 고생한다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고 눈에 거슬려도 서운한 말은 안 하시는 게 옳을 듯요. 설마 친손주인데 못 먹일 거라도 먹이겠습니까? 댓글 2. 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불량식품을 먹이는 것은 아이에게 분명 해롭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평상시에 대화 많이 하시길 바래요. 님이 원하는 대로 설득이 당연히 안 되죠. 첫 문장부터 상대방은 마음이 상했으니까요. 누구라도 화가 날 것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선 나름대로의 수고로움과 고충이 있으실 겁니다. 시어머니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